어젯밤 또 이불 끝에 밀려 주무셨나요? 강아지가 침대 한가운데를 차지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왜 꼭 내 옆에서 자고 싶어 할까요? 오늘은 함께 자는 시간이 왜 특별한지와 그 속에 담긴 심리적 신호와 거리감, 공간, 건강한 배려의 방법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하루를 마치고 불을 끄면 침대 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내 발끝을 살짝 누르는 부드러운 무게, 그 존재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존재와 가까이 있을 때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면서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옆에만 있어도 생각이 정리되고 숨이 고르게 바뀌는 거예요. 특히 혼자 사는 보호자나 불안이 많은 사람에게 강아지의 존재가 정서적 안정제처럼 작용합니다. 작은 체온, 느린 숨결이 보호자의 심장박동과 맞춰지면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진정시켜요. 그리고 이건 강아지에게도 본능적인 안정의 방식입니다. 무리 생활을 하던 시절 서로의 체온에 기대 잠드는 건 가장 안전한 밤을 만드는 생존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랑하는 보호자 옆에서 잠드는 건 강아지에게 가장 본능적이고 편안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진짜 교감은 항상 함께 붙어 있음이 아니라 서로에게 편한 거리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강아지는 자신에게 편한 거리를 몸으로 알려주는데요. 하품을 하거나 코를 핥거나 고개를 돌린다면 조금만 떨어져 주세요 라는 부드러운 신호예요. 강아지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거리를 지켜줄 때 마음 놓고 진짜 신뢰가 쌓입니다. 오늘 밤 아이가 천천히 다가와 이불 옆에 조용히 눕는다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 곁이 나의 안전지대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어떤 날은 침대에 누우면 강아지가 먼저 올라와 보호자 다리에 살짝 몸을 기대며 숨을 고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불러도 오지 않고 소파 밑이나 커튼 뒤 자기만의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웅크려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럴 땐 왜 갑자기 혼자 있으려고 하지? 하고 당황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강아지도 감정과 기분이 있고 그날 받은 자극에 따라 혼자 있고 싶은 날이 생길 수 있어요. 낯선 손님이 다녀갔거나 갑자기 크게 난 소리 혹은 새로운 냄새처럼 사소한 변화에도 강아지에게는 자극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침대보다 작은 공간이나 조용한 구석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앉거나 불러서 옆에 눕히려고 하면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라는 신호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강아지가 매일 밤 함께 자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매일 꼭 붙어 있진 않듯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교감은 언제나 함께보다는 서로 편할 때 함께일 때가 더 깊어집니다. 아이가 오늘은 혼자 조용히 자고 싶어 한다면 그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회복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한 거예요. 그 선택을 존중해주는 보호자는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매일 침대 위에서 함께 자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마치 주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올라가 자리를 차지하고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긴장하거나 낮게 으르렁거리기도 하죠. 얘가 왜 이러지? 하고 놀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이 공간이 강아지에게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강아지에게 침대는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라 매일같이 보호자와 함께했던 따뜻한 온기, 안정적인 숨소리, 부드러운 체온이 반복된 것이죠. 그 기억이 쌓이면서 여긴 내 마음이 가장 편한 곳이야 라는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강아지는 원래 무리 생활을 하며 자신만의 둥지를 만들고 지키던 본능이 있습니다. 지금의 침대가 그 둥지가 된 거죠. 그래서 낯선 사람이 침대에 앉거나 보호자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만 해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건 문제 행동이라기보다 신뢰가 깊어졌기 때문에 생긴 애착 반응인데요. 다만 이 애착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긴장과 충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럴 때는 혼내기보단 공간에 대한 규칙을 다시 세워주는 게 좋습니다. 침대에 올라오기 전 기다려 신호를 주고 보호자가 허락했을 때만 올라올 수 있도록 하거나 밤에 함께 자더라도 낮에는 다른 휴식 공간을 활용하게 해주세요. 이런 습관이 쌓이면 이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이건 보호자와 함께 나누는 공간이구나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침대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관계를 반영하는 곳이에요. 서로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편안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이제 올라와도 돼 라고 말했을 때 아이도 조용히 올라와 보호자 옆에 자리를 잡는다면 그건 단지 잠자리를 함께 쓰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배워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뜻한 숨결, 부드러운 털, 강아지와 함께 자는 밤은 분명 편안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 소중한 시간이 오래 가려면 꼭 함께 챙겨야 할 게 하나 있죠. 바로 건강과 위생이에요. 하루 종일 집 안팎을 오가는 강아지의 몸엔 보이지 않는 먼지와 세균, 꽃가루,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쌓입니다. 산책 중 밟은 바닥, 다른 강아지와의 접촉, 심지어 소파 틈의 먼지까지도 털과 발 사이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말끔해 보여도 이런 이물질이 이불로 옮겨오면 호흡기나 피부가 예민한 사람에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 가려움, 코 막힘, 가벼운 기침이 반복된다면 그 원인이 침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자는 관계일수록 더 자주 관리해야 하는 관계가 됩니다.
산책 후엔 발바닥과 배 쪽을 가볍게 닦아주고 2, 3주에 한 번 정도 목욕을 시켜주는 것도 좋아요. 이불과 베개 역시 정기적인 세탁이 필요합니다. 고온수로 세탁하거나 햇볕에 잘 말려주는 것만으로도 세균과 진드기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탈취제보다 확실한 건 바로 햇살과 물이에요. 최근엔 반려동물과 함께 자는 사람들을 위한 항균 커버, 방수 패드, 저자극 세탁 세제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제품을 잘 활용하면 서로의 수면을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매일 이불을 정리하고 손을 씻고 환기를 시키는 작은 행동 하나가 강아지에겐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참 좋아라는 감정적 신호로 남습니다. 오늘 밤 강아지가 조용히 이불에 몸을 기대었다면 그건 단순히 따뜻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가 가장 깨끗하고 편하네요 라는 신호일지 몰라요. 좋은 공간을 함께 누리고 싶다면 그만큼 함께 가꾸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루가 끝나고 침대에 눕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하 하고 숨이 놓이죠. 단순한 피로 때문만은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시간, 평온함이 찾아온 거죠. 강아지도 낮엔 사람 목소리, 현관 목소리, 손님의 냄새, 모든 자극을 받기 때문에 혼자만의 회복 공간은 꼭 필요해요. 우리 아이는 항상 내 옆에서 자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날은 소파 밑이나 커튼 뒤, 구석 방 쿠션 위에서 조용히 몸을 말고 잠들어 있기도 하죠. 그건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라는 아주 솔직한 표현입니다.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조용하고 막힌 공간을 안전하게 느끼는데요. 몸을 동그랗게 말고 등 뒤로 무언가 닿아있는 느낌이 긴장을 풀고 감정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침대가 아무리 따뜻해도 항상 그곳만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있고 싶을 땐 함께, 혼자 있고 싶을 땐 조용히, 이 균형이 맞을 때 강아지는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특히 아이가 놀라거나 흥분했을 때 자신의 자리로 스스로 돌아가서 조용히 쉬고 있다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중이에요. 이 회복의 시간을 존중받을수록 아이의 정서도 안정되고 보호자와의 신뢰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자는 밤이 있더라도 낮에는 조용히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조명은 부드럽게, 사람의 왕래는 적고 작은 쿠션, 낮은 천장, 푹신한 담요, 그 공간이 강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쉼터가 됩니다. 오늘 아이가 침대 옆이 아닌 조용한 구석에서 눈을 감고 있다면 이제 난 혼자서도 편하네요 라는 멋진 성장의 증거일지 몰라요. 잠자리에 누우면 아이가 조용히 다가와 침대 옆에서 당신을 올려다보는 그 순간 이젠 많은 보호자들에게 익숙한 장면일 거예요. 이런 변화에 맞춰 생활 방식도 반려용품 시장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침대에 아이가 점프해서 오르는 게 당연했지만 이젠 많은 보호자들이 혹시 관절에 무리 가지는 않을까 고민하죠. 소형견, 노령견, 관절이 약한 아이들에게 높은 침대는 의외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점프가 작은 탈구나 미세한 통증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특히 밤중에 불이 꺼진 상황에서 갑자기 뛰거나 혼자 내려오다 미끄러지는 일도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찾는 게 바로 침대용 계단이에요. 단순히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오르내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보호자 없이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을 함께 담고 있어요. 올라오고 싶을 때 조심히 오르고 쉬고 싶을 땐 스스로 내려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강아지의 생활 리듬이 안정되고 같이 자는 시간도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계단을 통해 올라가도 되는 시간, 기다려야 하는 순간, 이런 규칙을 가르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함부로 뛰지 않고 보호자의 신호를 기다리는 습관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관계를 만드는 훈련이기도 해요. 요즘은 미끄럼 방지, 푹신한 쿠션감, 공간 분위기에 어울리는 디자인까지 기능도 다양해졌죠.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가족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작은 계단 하나가 내가 다치지 않도록 내가 준비했어 라는 조용한 배려가 됩니다. 오늘 밤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는 눈빛과 계단 위로 천천히 오르는 발걸음을 본다면 그건 단순한 편의를 넘어 신뢰와 배려가 오가는 관계의 상징일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 아이에게도 필요한 계단이 있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영상 아래 댓글에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도 함께 남겨둘게요. 아이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우리 집 환경에 잘 맞는 제품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강아지는 말이 없지만 당신 곁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함께 자면 왜 마음이 편한지, 모든 날이 같지 않다는 점, 때로는 혼자 쉬고 싶다는 신호들, 강아지가 침대를 자신의 공간처럼 느끼게 되는 이유, 그리고 건강한 동반 수면을 위한 위생관리와 조용히 쉴 수 있는 독립 공간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작은 계단 하나가 만들어낸 배려의 변화까지, 이 모든 건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다가와 이불 속에 몸을 기댄 그 아이, 그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라는 말없는 고백일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기억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보호자에서 진짜 가족이 되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반려생활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반려견에게 행복을 전해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